여러분,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계신가요? 이상형을 만나셔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배우자와 사는 날들이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불행하시다면 얼마나 삶이 고되실까요?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얼마나 삶이 힘드실까요? 연애 때는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준다던 그이가 변했나요? 연애 때 공주님 같은 그녀가 사라졌나요?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은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보다 더 중요한 삶의 열쇠입니다.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 궁금하신가요? 확실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누구나 다 행복한 부부생활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법 알려드립니다.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 세 가지.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안녕하세요. 티나입니다. 부부 사이가 힘들어서 행복하지 않으시다고요? 배우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요?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을 이렇게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드린 적 없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효과는 그 어느 방법보다 더 확실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을 압축했습니다. 자,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배우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덜거려도 그 투덜거림조차도 사랑을 표현했구나 인정하고 바라보면 앞으로 조금씩 덜 투정 부리게 됩니다. 표현을 안 하는 배우자도 그 행동 역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 때에는 조율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숨기고 억누른다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 바뀌기를 바란다고 잔소리하면 더 심하게 변하는 배우자를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할 때는 참나, 무한한 사랑, 관찰자 시선으로 해야 합니다. 에고의 마음으로 잔소리하면 배우자는 달아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에고의 마음에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표현을 할 때는 꼭 무한한 사랑, 관찰자 시선, 참나, 마음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담은 표현이 배우자 마음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날 닮은 사람을 내가 골랐거든요. 가장 날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내 배우자입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한테 끌리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대 성향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쌍둥이 같이 많이 닮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천생연분, 트윈소울, 열리지, 비익조라고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는 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배우자가 연애 때에는 안 그랬는데 살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투덜거린다면 그건 아마도 제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천생연분조차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천생연분이 어떤 부부인지 아시나요? 천생연분 부부들은 다투거나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시간을 오래 끄는 부부라면 천생연분은 아닌 거지요. 천생연분은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오해하고 엉켜진 시간들이 쉽게 풀리고 빨리 해결되고 뒤끝이 없는 부부입니다. 덩달아 사랑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알려드립니다. 아주 건강한 부부관계는 싸움이 아닌 토론으로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힘든 걸 투덜거림으로 표현했으니 그것 역시 좋게 봐야 하고요. 배우자도 얼마나 삶을 사는데 힘들면 저렇게 아우성칠까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관심 반대가 사랑입니다. 어떠한 그 모든 투덜거림, 그 어떤 표현 역시 다 사랑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대화 단절 부부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잔소리를 한다던가 투덜거림, 조언이나 지적을 하는 것들은 지극히 부부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부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때에는 꼭 투명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싸움이 아닌 토론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싸움은 대화가 안 됩니다. 꼭 싸움이 아닌 백분 토론 느낌으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세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자주 반복할수록 대부분 60분 토론, 30분 토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5분, 아니 10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톡이나 문자, 그렇게 대화 나눠도 더 좋습니다. 대부분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200분 토론이나 300분 토론으로 늘어나거나 몇 박 며칠 싸움으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돼서 대화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톡이나 문자로 대화를 해보세요. 이때 둔한 배우자는 먼저 못할 거예요. 더 섬세한 배우자가 대화를 유도해보세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고 싶은 말 생기면 억누르지 말고 투명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좀 더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상대는 내 거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날 많이 닮은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내 무의식에서 억누른 사념체가 배우자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하면 내가 어떻게 특별하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다 해주게 되는 신기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부부 사이가 아니라 가족, 인간관계, 비즈니스에서도 모두 해당됩니다. 무위이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특별하게 행하는 것이 없음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상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부부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실천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세 번째, 이번에 핵심적인 실천편으로 배우자의 마음에 안 드는 언행들을 알아차리고 내 무의식에서 억누른 두려운 마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느껴줍니다.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주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번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의 그 평안한 상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삶은 희노애락의 반복이니 계속 3번을 반복적으로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무위이화를 경험하시면 저절로 삶이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삶을 현실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눈앞에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언행들이 내 무의식에서 억누른 싫어해서 분별했던 내 마음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일반 상황이 닥쳤을 때는 침묵보다는 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점이 너무 불편하고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말 안 해주면 둔한 배우자들은 전혀 모르니 좀 더 섬세한 쪽 배우자들이 설명해주고 내 마음이 힘들다 표현합니다. 계속 1번과 3번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1번은 줄어들고 무위이화하고 있는 배우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관계 좋아지는 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은 내 무의식에서 억누른 내 마음이 배우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티나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반갑게 만나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빕니다.